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 6, 새 확장팩이 출시되었습니다. 확장팩 이름은 바로 몰려드는 폭풍. 확장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수시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기존 문명 6는 게임 후반부에 다소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확장팩의 기획 의도대로 게임 후반부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총 5가지 종류로 일어납니다. 산 타일에서 등장하는 화산, 강 주변 타일을 범람시키는 홍수, 발생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토네이도, 식량에 피해를 주는 가뭄, 그리고 게임의 후반부로 갈수록 많은 에너지 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석탄, 석유 발전 시설을 많이 짓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해수면 상승.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로 자연재해가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영토 타일을 가진 문명 플레이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지역 타일의 기능이 마비됨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인구도 죽게 되며 시설을 복구하려면 수턴을 낭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플레이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타일은 피해서 플레이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피해를 보겠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난 뒤에는 해당 타일에 보너스 자원이 주어져 오히려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플레이어에게 몇 턴간 페널티를 주고 페널티 이후에는 어드밴티지를 준다? 그저 단순히 게임상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장치 혹은 이벤트,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일까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파괴력과 영향 범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홍수는 강을 범람시켜 강줄기 주변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건조한 주변 토양이 습하게 변화됩니다. 또한 강 속에 있던 토사물들이 물줄기를 타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주변 지역 토양에 미네랄 및 유기물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홍수의 결과 발생하는 지대를 범람원이라 하는데 이 범람원에 물이 다 빠지면 농사를 하기 아주 좋은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계 4대 문명인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강 주변에서 발생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특히 각 문명들은 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강 하류에는 강이 범람할수록 잘 생기는 특징을 가진 삼각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각주는 범람한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퇴적 물질들이 바다의 염분과 엉겨서 쌓이면서 만들어지는데 삼각주의 이런 토양 성분이 농업에 아주 유리한 곳이었고 문명들은 강 하류에서 문명 발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인 화산은 화산 폭발 시 터져나오는 화산탄, 화산재, 용암 등으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화산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꽤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산활동의 위험이 끝난 뒤에는 땅속에 남아있는 지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으로 뿜어져 나오는 화산활동은 끝이 났을지라도 땅속에서는 열기가 남아있는데 이 열기를 지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열 발전 사례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인데 이런 지형 특성을 이용해 지열 발전이 발달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 하나만으로 나라 전체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에너지가 남아 주변 지역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고온의 에너지원을 바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연료를 투입할 필요 없이 적은 비용으로 발전할 수 있고 바람이 있어야 하는 풍력, 강수량에 따라 강 수위를 관리해야 하는 수력과는 달리 지열 발전은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열 발전은 친환경 발전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발견했다면 너도 나도 짓고 싶어 할 정도로 매력적인 발전이 바로 지열 발전입니다. 또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이런 지열이 있다면 근처에서 온천수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관광지뿐만 아니라 화산지형, 현무암 등을 이용한 관광지 및 관광상품으로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폼페이를 멸망하게 했던 무시무시한 화산재는 칼륨, 인, 나트륨, 게르마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화산재는 홍수와 마찬가지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화산재의 구멍 덕분에 토양이 공기와 물을 쉽게 품을 수 있으며 뛰어난 통기성 덕분에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데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땅에서 자라는 포도는 최상의 품질이 되며 실제로 폼페이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주변은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나 광물들이 지표만 밖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광산 발달과 지질학적 연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점을 주는 자연재해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대륙 면적 감소, 남태평양 지역 저지대 섬들의 침수를 불러오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반면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벵갈만에 위치한 한 섬은 오랫동안 두 나라 간 영유권 주장으로 국경 분쟁 상태인 섬이었습니다. 인도는 뉴 무어 섬이라 불렀고 방글라데시는 남탈파티 섬이라고 부르며 두 나라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섬입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으로 섬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의 국경 분쟁과 군비 낭비는 없어졌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인 북극빙하가 녹으면서 빙하로 막혀있던 북동, 북서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선박 운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로대로라면 지중해, 수에즈운하, 인도양, 동남아시아를 거쳐 운반하는 선박항로였다면 북동항로는 러시아 북쪽을 지나가면 약 1만 km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서항로 역시 캐나다 북쪽을 지나가면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서 갈 필요 없이 북유럽과 태평양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농업 북방 한계선도 북쪽으로 이동 중인데 추운 동토 지역이 점점 농업지역으로 바뀌고 있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시베리아, 알래스카 해빙층이 얇아져 신규 천연가스나 원유 발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극복해낸다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또는 복구하면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게임 문명 6 몰려드는 폭풍 내에서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불가사의, 시설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능성 아이템이 아니라 인류가 수백, 수천 년간 자연재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쌓은 노하우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더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지구의 자연재해를 자유자재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저번 영상에서처럼 인류가 화성의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첫 단추가 될지도 모릅니다. 문명 6 몰려드는 폭풍을 플레이해보면서 자연재해를 경험해보고 그 자연재해를 극복해내면 이득이 있는 것을 체험해보면서 자연재해가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한 지식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지식을 더한 똑소리 나는 게이머가 되시길 바라고 게임의 재미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게임 더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